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대표 최덕사입니다. 오늘 옆에는 항상 우리 최한희 국장이 앉아 있었는데 최한희 국장이 변신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얼굴 바꾸고 개명까지 해서 한번 소개 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GA 영업지원파트의 우형식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 보험저널 영상 최초로 보험사 상품 담당, 교육 담당 하시는 분이 직접 한번 출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DB손보가 여러 선보사들 중에서도 가장 신담보, 신상품, 또 상품 개발 능력이 뛰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운전자 보험과 관련돼서 네. 신담보로 아주 좋은 상품을 재빠르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출연했습니다. 일단 운전자 보험 상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어떤 상품인가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운전자 보험이 좀 신담보도 계속 네. 출시되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DB손해보험이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원조 회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상품도 개발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얘기를 드리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 얘기하면 나 자동차 보험 들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보험은 쉽게 얘기하면 남을 위한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배상 책임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인, 다른 사람과 대물, 다른 물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무보험으로 돼 있죠. 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대부분 남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오롯이 나를 위한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돈 줘야 되는 거 말고 내가 형사 처벌을 받거나 행정적으로 벌금을 내야 되거나 네. 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운전자 보험에서 나를 위해서 그 형사 합의금이나 벌금이나 문제 생겼을 때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비용,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다. 그래서 네. 두 개는 좀 차이가 네.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자동차는 그렇지 않죠. 예, 그런 또 차이도 있네요. 네. 네. 중복 가입이 가능한데 중복 보상은 안 되고 비례 보상.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개사 들면 한 개만 나가죠. 한 개만 나갑니까? 아니면 50%씩 나갑니까? 50%씩 나가죠. 두 개 가입했을 때. 네. 자, 원래 DB손해보험 전신이 동부화재보험이죠. 네. 동부화재보험의 전신은 한국자동차보험. 네. 그 한국자동차보험은 공기업이었죠. 네. 그리고 자동차보험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다가 네. 그 동부화재 동부그룹에서 그걸 인수를 해 민영화된 거죠, 민영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조 자동차 보험 회사고 또 자동차 보험과 딸린 거죠. 남을 위한 거, 자기를 위한 거.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최초로 판 회사도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 원조 상품이다. 원조답게 이제 최근에 신담보랄지 운전자 보험의 급부 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운전자 보험 최근에 이제 손해보험 회사들의 주력 상품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품도 이제 자주 바뀌고 특히 작년인가요? 민식이법 이슈로 어마어마하게 열풍이 좀 불었죠. 네. 그리고 올해는 좀 이게 우리 가족, 동승, 자동차 부상, 치료비, 가부상 네. 이게 없어질 때 또 절판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계속 법과 제도가 바뀌면서 운전자 보험에 대한 새로운 급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자는 법하고 제도하고 이제 연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품이 계속 개발되고 거기에 맞춰서 상품이 또 점점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 걸 갖고 계시면 현행 법과 제도를 커버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네. 내가 가입한 보험이 현재 어떤 보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꼭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 상품 원래 장기 상품인데 네. 운전자 보험만큼은 그냥 진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그 커머디티 상품이라는 게 이걸 이제 달아가지고 못 쓰게 돼서 얘를 버리고 신상품을 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네. 그 진부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패션 현재 유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행이 안 맞게 만들려고 또 계속 이제 그 새로운 패션 이런 경향들을 만들어냈고 새로운 옷을 많이 팔고 옛날 옷이 헤어져서 버리는 옷은 없잖아요. 버리는 건데
운전자 보험만큼은 더 보험 상품 중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네. 진보화 이슈가 더 있는 거지. 네. 법과 제도, 현재 새로 생긴 위험 보상에 안 맞는 거지. 네. 그러니까 계속 추가로 발표할 수는 없고 계속 새로운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생겼대요. 그 신담보가 나왔다는데 어떤 겁니까? 이제 운전자 보험에는 가장 기초적인 필수 담보가 세 개가 예. 있거든요. 세 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하고 예. 벌금, 예.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더 좋게 바뀌었고 예.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좋게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필수 담보 세 개 중에 두 개가 예. 더 좋아졌다. 이렇게 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경향성인 거죠. 최근 DB손보 거. 네. DB손보가 그렇게 바뀌었다 네. 이거죠. 자, 교통사고금 이 세 개가 바뀌었는데 그 중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2억까지 올라갔다는데 네. 금액이 더 좋아진 건가요? 아니면 딴 거 어. 바뀐 거 있어요? 다른 게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예전에는 얼마 정도였는데? 처음에 3천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예, 예.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1억 5천, 지금은 이제 최고 한도가 2억. 2억까지 올라가 있고 많은 회사들이 2억을 판매하고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가입 금액을 더 3억, 4억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이제 보상 방법을 조금 더 좋게 바꾼 거죠. 네. 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달리 얘기하면 형사 합의 지원금이거든요. 예. 이제 사망 사고나 음. 중상해 많이 다치는 거, 예. 그다음에 12대 중과실 사고, 네. 이렇게 세 가지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 합의 말고 예. 형사 합의를 따로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민사 합의는 내가 이 사람 예를 들어 사망 사고다. 예. 그럼 돌아가신 분 앞으로 돈 벌 거 계산해서 예. 줘야 되죠. 예. 상실 수익에, 그렇지. 뭐 장례비, 예. 유족 위로금, 예, 예.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주는 거고, 예. 그거 말고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혹시 구속될까봐 예. 이분한테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예. 해서 합의를 또 따로 봐야 돼요. 네. 네. 요게 이제 형사 합의인데 예. 이 형사 합의금이 2억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사망 사고 시에 1억 이상 합의금이 지출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2억을 한도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억 단위로 나가다 보니까 예. 자, 일단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예. 제가 가해자예요. 예. 합의하려고 이제 1억 5천에 합의를 했어요. 예. 그럼 당장 현금으로 1억 5천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 1억 5천 마련하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죠. 갑자기 그래서 또 생긴 사고니까. 예, 갑자기 예.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었을 때랑 지금 1억일 때랑 많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그래서 선지급을 또 합니다. 아. 합의 보고 예. 합의문을 쓰시면 예. 이제 실제로 이 피해자한테 바로 합의금을 음. 보험회사가 지급해줘요.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선지급이 되는데 문제는 합의가 되면 선지급으로 해서 합의를 보면 되는데 예. 합의가 또 어려워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 혹시 누군가가 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라고 예. 하면 뭐 누군가가 가해자라고 하면 가해자 얼굴도 보기 싫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 이 사람이 처벌을 많이 받았으면 좋을 예.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와서 자기 처벌 안 받겠다고 합의해달래요. 예. 돈을 뭐 얼마씩 준대요. 예. 그럼 일단 감정적으로 상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 무조건 처벌받기를 원하니까 합의를 네. 안 해줘요. 예. 그래서 하기가 어렵고 또 합의를 안 해줘야지 보상을 더 그런 그럴 수 있다는 경우도 것도 있죠. 있고 예, 그런 또 경우도 있고 둘이 만나다 보면 감정이 격화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더 악화돼서 더 예. 잘 안 되는 거지. 또 하나의 예. 또 문제는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별거 아닌 사고예요. 네. 많이 안 다쳤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라고 하면 예. 이 정도에 이렇게 많이 달라고 그런다고? 네. 그 돈은 주기도 어렵고 예. 근데 못 주겠습니다. 예. 이러면 합의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어떤 제도를 마련했냐면 공탁 제도라는 거를 좀 아. 만들었습니다. 네.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잘 안 예. 됐다. 예. 예. 하지만 나는 합의하려고 이렇게 예. 노력을 했고 예. 이만큼의 합의금을 준비했다라고 해서 국가의 공탁금을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이 공탁을 하려면 또 문제가 있어요. 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필요해요. 예. 주민번호, 성명, 주소 이런 개인 정보가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공탁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제도가 바뀐대요. 그럼 사고 나면 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 수 있는데 예. 이제 예를 들어 개인 정보니까 제가 달라 그랬는데 저쪽에서 안 주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합의문 같은 거 아. 쓰면 개인정보 들어가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특히 주민번호 뭐 뒷자리 이런 거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곤탁 제도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올해 12월부터 바뀔 예정인데 12월부터. 예, 사건 번호만 예. 기재하면 예. 공탁이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탁이 더 활성화되겠죠. 예. 그동안에 몰라서 공탁을 못 하셨던 분들도 예. 이제 사건 번호는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예. 공탁을 많이 이제 하게 되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 공탁이 활성화되고 내가 공탁금을 예를 들어 몇 천만 원을 이제 넣어놔야 되는데 그 몇 천만 원도 갑자기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B손해보험에서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에 공탁을 했을 때 50%를 선지급하겠다. 예. 기존에는 합의금은 선지급을 해줬지만 공탁은 선지급을 안 해줬어요. 이번에 이제 선지급 해주는 걸로 새로운 게 출시가 됐고 이게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거의 있습니다. 바꿔서 공탁을 활성화해도 네. 공탁할 돈이 없으면 공탁제도 하려고 못하니까 예. 그걸 지원해 주겠다는 거네. 예, 맞습니다. 아, 그 공탁을 해놓으면 이제 합의가 지연되고 그래도 네. 난 돈을 줬고 네. 그럼 변호사께 이야기 한달지 그걸 이제 네. 기다리고 있으면 되니까 마음이 그렇죠. 편하겠네요. 막 합의를 하는 목적이 예. 제가 이제 최종 구형할 때 예.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서 아, 이제 선처를 원한다 아. 이런 뜻인데 네. 공탁을 한다는 것도 그게 반영이 된다. 예, 그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가해자는 무조건 공탁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 마련하는데 도움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오케이,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연말에 법이 바뀔 거는 확실하고 네. 그냥 봐서는 이제 공탁이 활성화돼도 내가 돈이 공탁을 못 하니까 네. 보험사에서 미리 돈을 주면 어차피 이제 다 판결과 금액이 결정되면 줘야 될 돈이니까 얼마라도 미리 주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예. 왜 다른 회사보다 제일 먼저 DB만 이거를 개발한 거예요? 아무래도 나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막 저희가 동시에 이제- 확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보통 예. 다른 상품들도 어느 한 회사에서 이 상품이 개발하면 판매가 되겠다라고 예측을 해서 개발하고 예. 그거에 대해서 뭐 배타적 사용권도 신청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DB손해보험이 아무래도 원조 회사고 저희가 이제 마켓쉐어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어떤 상품과 어떤 담보들을 원하시는지를 많이 네. 연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고민해서 현장에 이제- 그 캐치를 많이 했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선보에서는 DB손보가 굉장히 음. 상품, 신상품, 새로운 급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네. 상품 개발 능력이 물론 영업도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전투력이 뛰어나. 네. 내가 현장에서 보면 그 아까 이제 운전자 보험 최근 그 이슈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세 가지 네. 중에 벌금, 변호사 비용 선지급, 교통사고 지원 합의금. 네. 요게 이제 아까 여기 공탁금 관련돼 있고 네. 변호사 선임 비용 요거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일단은 이제 변호사 선임 얘기를 하려면 네. 교통사고 났을 때 변호사를 언제 쓰는지 네. 요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고 처리 절차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공소권이 없는 사고. 네. 그냥 간단한 접촉 사고죠. 그냥 민사적으로 합의만 보면 되는 거. 네. 뒤에서 제가 쿵 박았어요. 그럼 보험회사 불러서 이제 뭐 치료비나 차량 고치는 거, 렌트비 요런 정도로 합의하고 끝나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사고죠. 그런 경험이 변호사까지 필요한 경험이 없었겠죠. 맞습니다. 자기가 이제 크게 다치거나 이런 문제 때 네네. 주로 그러겠죠. 근데 보통 차 문제는 어쨌든 그쵸. 계산이 가능한 거고. 예. 근데 이제 공소권이 있는 사고가 문제거든요. 예. 그게 어떤 사고냐면 공소권이 있는 사고다. 공소권은 뭐예요? 기소할 수 있는 이제 이제 문제를 제기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할 사고.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고냐면 잘못하면 어떤 깜빡이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전과 기록이 예. 있게 되는 그런 사고. 네. 소송. 네. 그런 사고가 이제 사망 사고. 사망. 예. 뺑소니 사고. 뺑소니. 그다음에 중상해. 엄청 많이 다치는 거. 예. 그다음에 12대 중과실. 이걸 다 외우고 계셔요? 외우고 있죠. 예. 되게 어렵네. 네. 이거. 이렇게 네 가지 전문가야. 네 가지 정도의 사고는 네. 이제 공소권이 생길 네.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예.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경찰서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죠. 예.
사람이 만약에 죽었어요. 예. 당연히 경찰서 신고돼서 이제 시체 처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가해자가. 예. 그 다음에 사안이 굉장히 이 사람이 잘못했다. 예. 그러면- 무섭죠. 일단. 예. 예. 일단 무섭죠. 네. 그러면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될 거고. 예. 어쨌든 본인 혼자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러면 변호사는 못 불러도 무서우니까 그렇죠. 좀 뭐 보호자. 누구 좀 잘하는 예. 보호자나 누구를 그렇죠. 같이 좀 특히 여성분이면 예, 예. 무조건 이제 뭐 예. 남편이든 뭐 아니면 동생이든 누구든 어, 뭐 또 예. 아는 이걸 좀 잘하는 누군가를 변호사 케이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예? 거의 없죠. 예, 일반인들은. 예, 예.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 받고 검찰로 송치됐다가 예, 그 사건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서 판결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괜찮으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예, 있고 예, 예, 아니면 뭐 약식 기소 예, 그러면 보통 벌금 나오는 거.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정식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할 수도 있죠. 예. 그 대부분은 검찰로 송치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법적으로 그렇죠. 대응할 수 있는 소송해야 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송치되면 예. 이 검사한테 출두해 조사를 받거나 그쵸. 또 기소가 되면 재판을 해야 되니까 네. 재판은 무조건 변호사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때 이제 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 일반적인 거고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운전자 보험은 네, 이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9월까지 지난달까지 판매된 아. 상품은 예. 검찰 송치돼서 기소된 사건, 예. 기소된 단계에서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10월 달부터 바뀐 상품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부를 수 있고 거기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거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끔 더 좋아진 겁니다. 야, 생각해 보니까 변호사들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예. 사건을 시간이 수임할 수 있는 엄청 건수가 많아지는 거죠. 되게 편하겠다. 일단 그런 중대한 사고 일어나면 막 여기저기 저기 막 하고 그렇죠. 막 좀 불안한데 네. 그냥 편하게 부를 수가 있는 거네. 그렇죠. 근데 변호사를 부를 만한 사고도 아니고 별로 시답지 않는 게 불렀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는 아니하고 돈을 안 주는 무조건 부르면 주는 거야? 그게 이제 공소권이 예, 있는 사고 있는 사고. 여야 되고 예. 명확하게 사망이나 뺑소니나 중상해나 12대 중과실 요거 이런 한해서? 사고 예, 그런 사고에 한해서만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일단 그냥 그럼 이걸 판단을 해야 되네. 무조건 부르면 안 되네. 그렇죠. 일단 네. 접촉사고 간단하게 아. 났는데 보험회사 불러야 되는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 보험회사 네. 물어보면 되네. 그렇죠. 내가 어쨌든 사고 나면 보험사나 담당에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물어보면 보험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주겠네. 그렇죠. 이거는 공소권인 사고니까 변호사 부르셔도 됩니다. 네. 이게 맞고 변호사 찾으면 되네. 그렇죠. 자, 요거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도 네. 경찰 출두하자마자 네.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네. 뭐 주로 재벌이나 막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딱 변호사 대동하고 예. 딱 가서 조사 받을 수 있네. 그렇죠. 그러면 나하고 이야기하자. 이건 하지 마세요. 이게 또 코치를 받으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변호사들이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 변호사도 근데- 좋고 뭐 네. 저희도 많이 판매되니까 좋고 그렇죠. 가입하신 분들도 네. 좀 든든하고 굉장히 마음에 안심이 네.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든든한 거 말고 네. 또 뭐 좋은 거 더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어쨌든 대부분 이런 큰 사고가 일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이기 그렇죠. 때문에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사람 치니까 얼마나 손 떨리고 무섭겠습니까? 네. 그 상태에서 경찰관이 그때 저기 사람 튀어나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물어봤는데 본 거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갑자기 튀어나와서 네. 나는 피할 겨를이 그렇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네. 되는데 네. 본 거 같은데 제가 뭐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네. 잠깐 그렇지. 잠깐 그런 얘기 하지 아, 마시고 일단 네. 저랑 먼저 상의하시고 음. 그런 코칭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만약에 또 그런 사고가 아니라 이제 합의 봐야 되는 상황에서 합의금이 어쨌든 변호사분들은 이런 합의를 많이 봤을 거고 네. 교통사고를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고에 얼마 정도 나갔다는 사례들이 있을 건데 네. 저희는 모르잖아요. 네. 일반인들은. 네. 그러니까 가서 몇 천만 원 달라고 그러면 이게 줘야 되는지 네. 마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변호사님이 붙으면 네. 아, 합당하게 합리죠. 뭐 감정적으로 네. 힘드신 건 알겠지만 최근에 이런 것들은 요 정도 금액으로 보통 합의하시는데 우리 가해자분께서 예를 들어 조금 요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시다. 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나서는 것보단 네.
가해자가 나서는 것보다 네, 그렇죠. 변호사가 중간에서 네. 껴주는 게 그 훨씬 변호사 또 논리도 있고, 그렇죠. 네, 또 감정적으로 일단 안 또 근거를 부딪히잖아요. 가지고 그 감정적으로 안 부딪히는 게 진짜 중요하죠. 왜냐면 예. 감정 부딪히면 다 안 돼, 이것도 저것도. 네.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 내가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변호사를 대동가 했어. 네. 근데 불쌍한 사람은 피해자잖아. 예? 음. 피해자가 이거는 큰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망, 중상을 그렇죠. 입은데 이건 변호사를 붙여놓으면 피해자가 더 불리해지는 사례를 꼭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럼 내가 피해자일 경우도 운전자 보험 보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가해자일 때. 가해자여죠. 아, 음. 그럼 피해자한테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왜냐면 변호사를 데리고 오니까 가해자가. 아, 그런 문제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제 생각은 이런 거죠. 네. 어쨌든 이 가해자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는 건 네.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라는 거고, 네. 운전자 보험에 사망이든 중상이든 12대 중과실이든 이제 피해자가 얼마큼 다쳤느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나갈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아. 그러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무조건 깎기보단 합의금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게 서로 합리적이겠죠. 합의가 될 가능성도 커지고.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합의금 한도가 거의 사회 통념상 지급되고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게 변호사가 깎는다든가 네. 뭐 이런 일은 없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이 그럼 됩니다. 말도 안 끊으면 뭐 또 피해자가 합의는 안 되겠지. 안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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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합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그렇죠. 할 수 있고, 감정이 안 부딪히니까 네. 조기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건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원래 이제 기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이제 저희 회사 같은 예. 경우에는 3천만 원이 한도였어요. 예. 근데 이걸 사망 시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음. 갈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 금액도 더 확대가 되어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10월에 1번으로 팔았죠. 1번으로. 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까? 네, 판매가 또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신담보 말고 또 추가적으로 뭐 좋은 어떤 급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운전자 보험을 이제 운전자 교통사고 네. 관련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담보하고 네. 그 다음에 상해보험으로서 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상해 쪽에도 DB손해보험이 좀 강점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는 현재 입원 중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한 간편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보험은 이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이 좀 제한이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상해 네. 쪽 관련된 담보이다 보니까 네. 최근에 질병이 있으셨어도 내가 지금 입원 중이거나 치료 중인 것만 아니면 네. 웬만하면 가입할 수 있게끔 상해 담보가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타사에는 좀 없는 거 골절 철심 제거 수술 비용 예를 들어 골절해서 철심을 넣을 때 그 다음에 한 1년 뒤쯤에 철심을 뺄 때 제거할 때 실손 의료비에서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아. 기간 때문에 아. 그런 경우에 저희 운전자보험 가입하시면 또 추가로 비용을 받으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신경 차단술 치료비. 이게 뭐냐면 허리 디스크. 했을 때 신경 차단술 하면 또 얼마 네. 나가는 거. 네. 그 다음에 상해로 MRI나 CT CT. 찍었을 때 검사비가 또 나가는 게 있고 아. 교통사고 통원 일당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타사에는 없고 DB손해보험만 있는 상해 네. 관련 담보들이 네. 있기 때문에 운전자랑 상해보험이랑 좀 같이 준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장급도 새로운 보장급도 생겼고 이게 추가적인 보장도 있는데 보험료가 많이 기존 상품도 올라갔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보통 운전자 보험하면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전화를 받은 운전자 보험은 뭐 10,000원짜리 운전보험도 있었던 것 같고, 예, 뭐 5, 6만 원 이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2만 원, 3만 원이면은 예. 충분히 운전자하고 상해까지 예. 같이 보장받을 수 있게 예. 구성하실 수 있고, 예. 만약에 나는 뭐 상해는 다른 건강보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관련된 보장만 하시면 2만 원 이내에서 뭐 10,000원대로도 충분히 가입 가능합니다. 네. 네. 근데 이 급부를 비교해 보면 너무 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보험이 좀, 사실 약간 가성비가 있어야 예, 되는데 예. 사고가 별로 안 나나 보지. 이거 보니까 우리 아들이 들었는가 모르겠네?
DB손보를 한번 검토해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을 네. 뭐 가끔이라도 하신다면 아니 매일 하죠 매일. 네? 매일 그러면 하는데 무조건 가능하죠. 자동차는 우리 아들 회사 하는데 법인 네. 법인 자동차를 운전하고 개인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운전보험. 개인이 법인은- 가입하셔야 돼요. 개인이 가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뭐 물론 회사에서 운전자보험까지 가입을 해줄 수 회사에 수도 해줘도 있고, 되네. 해줄 수도 있고 그렇구나. 없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그 자동차 보험은 있을 거죠. 네. 그 회사 자동차니까. 예. 그런데 운전자는 안 해줄 수 아니 있기 자기가 때문에. 대표니까 하면 되지 뭐. 그럼 본인이 아. 하셔야죠. 예. 누구 한번 연락 좀 주세요. 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갑자기 가입 욕구가 확 솟는데요. 자, 새로운 신담보,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보면 갈수록 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끊임없이 진화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 이 보험은. 네. 왜냐, 교통 복귀랄지, 뭐 보상이 계속 변하니까, 과거의 보험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상품이네. 네, 그럼 그러면 이거는 1년짜리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는 또 좀 농담입니다. 어렵고요. 네. 예. 어쨌든 DB손보, 신상품, 신담보에 앞서가는 DB손보 운전자 보험 이름이 뭐죠? 풀네임이?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입니다. 예. 근데 옛날부터 다 참 좋은 보험이었지 않나요? 저희는 이제 앞에 상품명에 보통 참 좋은을 붙이죠. 예. 네. 그럼 이름이 계속 비슷비슷해. 새로 나와도 비슷해. 그래야 참 좋은 만들어도 DB손보구나 이렇게 알 수 네. 있게. 참 좋은 거 같아요. 참 좋은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거나 또 혹시 판매 검토하신 분들은 적극 검토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